네, 유재훈 예보사장님, 그 SGI 서울보증의 김대남 감사가 그 선임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대남 상임감사가 그 서울보증 감사에 내정된 배경에 그 이원모 씨와 황정우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에 들어가서 그 청탁을 받고 지금 내정이 되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지난 총선 때 그 용인시 갑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김대남 씨 그 자리에 이모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으면서 바로 이제 컷오프되고 바로 이제 이원모 씨를 지지 선언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자리, 감사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이게 관련된 녹취록 좀 보셨나요? 예, 언론을 통해서 네, 녹취록 좀 띄워주세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지금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 이원모 씨는 다들 아시겠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친윤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아내도 지난 나토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에 동행해서 부설수에 올랐던 사람으로 김건희 여사 대단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정우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의 아들로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소에 삼촌이라고 부르고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친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김대남 씨가 이제 이 상임감사에 내정되는 그 과정에는 그런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로 이렇게 갔다, 이것이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네,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녹취록 내용 보면은 뭐 상금 감사는 망고땡이다, 그리고 내가 찍어서 선택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김 여사 쪽에 보험 들어서 공기업 사장이 됐든 용산 비서관 다시 하든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 김대남 씨가 금융 경험은 또 전무하고 더욱이 그 보증보험의 전문성이라는 티끌도 찾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맞죠? 건설회사 출신이죠.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김대남 씨가 그 일개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렇게 연봉 3억 이상이 되는 상임감사, 그것도 업무 속성과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 스스로 망고땡이라고 부르는 그런 서울보증 금융기관 상임감사 자리를 골라서 간 것입니다. 이것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까지 볼 수 있는 대단히 이중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는 낙하산 인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채용 절차법을 위반한 채용 비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예금보험사가 조력했다라고 하면 그 예보와 그거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범으로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 이런 사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를 추천한 게 예금보험공사 맞죠? 네, 저희 부장이 당연직 인사로 참여하면서. 네, 이게 7월 15일자 임추위, 서울보증 임추위 그 의사록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상호 기조부장이 지금 비상임 상무로 되어 있죠, 서울보증에. 그 회의에서 이상호 그 상무가 추천을 하고 그 후보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취업 제한 여부만 확인을 해요. 그죠? 근데 이분은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한 결정도 아직 안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취업 제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임명이 되는 게 유하다, 이렇게 조건부 의결을 합니다. 이 내용 아시죠? 예,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네. 이거 지금 예보가 추천한 배경에 그 금융위가 얘기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종합감사 전에요. 이 내정 과정, 절차,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예보에 상임감사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특혜 채용, 낙하산 인사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실 금융회사 정리 절차를 보면 금융위가 먼저 부실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예보와 감독원은 자금 제공과 경영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산법이 부실을 야기한 경영진을 퇴출시키고 예보와 금감원의 경영을 맡기는 이유는 잘못된 경영을 중단시켜서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MG 손보의 관리인이 선임된 것은 부실보험사로 지정된 22년 4월입니다.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보험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신규 계약이 들어오지 않고요. 또 하나는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인슈어런스 런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가장 관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실확산 방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국민들은 은행 예금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되는 것을 알지만 보험계약이 예금자법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보에서 관리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그 가입자들에게 이탈과 신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실확대 방지로서 이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22년 3월에 비해서 22년 부실기간으로 22년 4월 13일 날 이제 지정이 되고 관리인이 파견되는데 22년 3월에 비해서 올해 6월의 기준으로 지급여력 비율이 반토막 나 있습니다. 36.5%로. 그러면 이렇게 금융위와 예보가 경영 총괄 책임을 맡은 다음에 지급여력이 다시 절반으로 떨어지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금융당국의 책임입니까? 예보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애꿎은 노동자의 책임입니까? 답변하세요. 회사의 경영이 책임 있는 경영진이 우선 책임져야 예, 그런데 지금 그 금융위에서 그리고 예보에서 지금 이 MG 손해보험의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P&A 방식으로 메리츠화재에 지금 매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말씀 본 의원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MB손보 인수 두 개 회사 중에 데일리 파트너즈 있죠. 네. 그 데일리 파트너즈의 전략적 투자자로 IBK 기업은행이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봤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까? 네, 내용은.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 내용 정확히 확인해서 본 의원실에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김현중 의원님.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자, 다음은